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2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막판에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쏠리면서 코스피가 무려 3.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6,3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지금처럼 지수의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상 10%만 오른다고 해도 이제 코스피는 7,000포인트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뭐 3,000포인트일 때는 30% 이상 올라야지 앞자리가 4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겠고, 또 반도체에 대한 시각, 최근 구간을 굉장히 위험하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2% 가까운 상승과 함께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돋보였고요. 또 현대차 그룹주, 오전장에는 조금 빠졌었다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현대차 그룹주,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비교적 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바이오주까지 모두 굉장히 힘찬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은 2조 3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7%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수급 변화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죠. 그리고는 시장의 사실상 대장주, 한미반도체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선 종목과는 다르게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60만 원을 돌파했죠. 하지만 외국인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은 미미했었고 오늘은 기관이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한미반도체, 카카오, 에코프로, LG이노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LG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저점에서 돌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나스닥이 1.2%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추세를 보더라도 이번 달은 22,500포인트, 여기 근처에서 저점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고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정체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그걸 돌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게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S&P 500도 0.8%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반도체가 무려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결국은 나스닥을 돌려 세웠던 것도 반도체 흐름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오늘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전날과 비슷하고요. 자,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요.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코스피가 매일같이 2%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하루에 2%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지수 자체가 이상적인 급등이었고 또 다음날에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매일같이 하루에 2%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저는 90% 확률로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되었는데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생각보다 포면상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은 있습니다. 지난 11월 당시 그리고 이번 달 초에도 조정이 있었죠. 이런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말로 콕 집어서 알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조정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라든지 또는 이익률 감소, 반도체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면 만약에 다음 달에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를 조금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면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걸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고 파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기업들의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483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게 21년도 당시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갔을 때죠. 그때보다 2.6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한다고 해도 8,000포인트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뭐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는지 추가적으로 이걸 판별해 보면 우리가 더 상승 쪽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맥커리 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이 두 기업의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573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 자료로 돌아와 볼게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483조 원이거든요. 이거는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맥커리 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히 두 종목의 영업이익이 573조 원이었죠. 그럼 조금 전에 단순히 계산했던 코스피 8,000포인트 이상, 그것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증권사에서 코스피 10,000포인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과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키움증권에 따른 추정치,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체가 483조 원이 나온다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맥커리 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종목의 영업이익이 573조 원이니까 다 합치면 600조 원이 넘겠죠? 그럼 정말로 코스피가 10,000포인트 이상 가는 것도 과한 지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1월 그리고 올해 2월 초 이와 같은 조정이 또 한 차례 나오고 그게 뭐 반도체 영업이익이 꺾였다든지 또는 이익률 감소, 피크아웃 논란 그런 근거로 주가의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상 우리가 3월 전략을 한번 취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3월 전략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에 대한 관점 그거를 3월 전략에 꼭 대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도 로봇, 2차 전지, 또 전력기기 등등 다양한 테마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도체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로봇, 2차 전지 이 업종들도 시장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반도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의 흐름을 보면 지금 몇 개월 내내 계속 상승을 이어주고 있죠.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 저도 솔직히 코스닥 정상화했다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요. 현대차도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쉬어가는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대장주는 역시 반도체이고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을 3월 전략으로서 대입을 해보시고요. 그에 맞게 여러분들만의 전략들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8%, 29%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몇 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예상대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이 무려 98조 원을 보여주었고 다행히도 시간에서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큰 변동성 없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미반도체 주가 급등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반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절반의 요소는 따로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제 시간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TC본도 공급 논의가 있었고 이게 작년 여름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단독 기사였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TC본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HBM 제조의 핵심 설비이고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공급하는 공급사들의 비중을 보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약 25%,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무려 67%입니다. 또 기타 중국 기업이 약 8%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0%예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비중은 24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삼전의 자회사인 세메스, 이 기업도 TC 본더를 생산하고 있고 또 기술적 방식 차이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세메스가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2011년도 당시에 이때 특허 소송이 있었어요. 한미반도체가 세메스를 상대로 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었고 여기서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전 입장에서 보면 자회사가 특허 소송 공격을 받았고 또 나아가서 패소를 했다. 그런데 대상이 한미반도체였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미반도체와 관계가 끊겼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미반도체 TC보드는 SK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실상 이 두 기업에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삼성문자도 공급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물론 이거는 단독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 서로 언론사가 다르거든요.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 한미 반도체 공급 논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보면 실제로 작년에 공급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사실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측에서 팩트 발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의 상승을 봤을 때는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속담이 조금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정말로 상한가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를 원하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곳은 여전히 1번이 반도체이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3월 시장에 대한 전략도 잘 대입해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포모 현상을 많이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3월 시장에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해 드리겠고, 그때 반도체에 대한 시각에 대한 변함이 없다면 여전히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 있을 것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2월 마지막 거래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